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풍제약에 대한 이제 이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거예요. 답변을 드릴 텐데, 기분을 나빠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올라갈 거야 이 내용을 대부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주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줬을 때는 만약에 뭐 누구한테 질문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거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좀 대응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올라가겠지. 그쵸? 네,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문제점과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몰빵을 하셨대요. 자, 이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께서 직접 하신 내용이에요. 신풍제약에 있어서 몰빵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은 당연히 현금 비중은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7.8인가 9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대응이 있느냐. 근데 사실 이분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역시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저항이 있다. 어떤 지지 라인이 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위험하다.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신풍제약이 있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의미는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종목의 몰빵뿐만이 아니라 한 10% 이상 그 계좌 대비 그러니까 현금의 그러니까 투자금에 있어서 10% 이상을 한 종목에 매수한다는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현금이 없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처음 매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매수도 분명히 잘못될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좀 현금 비중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2차 매수, 3차 매수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도 언제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이 57%까지 있는 상황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다 잘못된 거예요. 투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건방지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종목에 있어서 기업과 재료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이 좋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호재에 대한 생각을 하면 주가는 외인이든 기관이든 열심히 팔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료 호재 살아있다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아무리 그냥 많이 빠져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주식은 언젠간 올라갑니다. 근데 남들은 1년 동안에 열심히 좋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쌀 때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고점에서 매수해서 고점까지 다시 와야 하는 그냥 같은 1년 투자를 하더라도 나는 본전이고 손실 1년 동안 보다가 간신히 본전이 오면 남들은 열심히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틀려도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50 몇 프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위쪽이실 것 같아요. 매수가. 자, 그리고 이제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개인들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쵸? 자, 이거 위험한 거다. 전 저점에 대해서 보셨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전 저점을 깨진다. 그리고 전 저점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도를 안 하시죠. 올라올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빠지면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과 다르다. 신풍제약이 어떠한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참 어렵긴 합니다. 현금 비중이 없을 때는, 자, 이 그러니까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 저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하고 어,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금 올라올 때 현금 비중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현금 비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빠져도 현금 비중을 이제 현금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으면 빠지면 어떻게 손절 쳐야 된다. 똑같아요.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던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계시죠. 왜 올라올까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밑에 제가 이제 뭐 매수 매도의 의견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데서 매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 이런 데서 매수하고 나는 이런 또 이러신 분들이 또 많아서 좀 말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데 조심스럽고 근데 사실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해도요. 매수를 해도 손절은 했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다 지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온다. 분명히 이 생각 때문에 빠져도 현금화 못 하십니다. 자, 근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현금화 올라가도 현금화 올라가도 현금화 할 겁니다. 빠지면 현금화 잘했다라고 하지만 올라가면 현금화 괜히 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하지 말고 여기에서 매수할 거 이 생각과 똑같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죠.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제 기업과 재료 그거를 보면 손절이 안 나가요. 왜? 기업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재료도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만 계속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 기업에 대한 것과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만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료하고 기업은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주가대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비싸게 사서 손실이 커진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다시 반등이 나온다. 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흐름으로 보면 끝났어요. 지금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야, 네가 끝났다며 원망하셔도 저는 일단 지금은 이만큼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는 끝났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려도.
음, 그래서 지금 올라올지 뭐 내일 이후에 올라올지 빠질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어떤 모양이 나오고 어떤 방향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지 않습니까? 100%면 어떤 방향에 있어서라도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대 50 그러니까 50%에 대한 확률 상승과 하락에 대한 50%의 확률이다 라고 할 때 당연히 뭐 50대 50이겠죠. 근데 지금 상으로 보면은 좀 더 빠질 확률이 더 있다라고도 좀 봐야 돼요. 근데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50대 50의 확률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50을 갖고 50%를 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 올라오면 갖고 계신 50%를 어떻게 손실을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절을 치고 50%를 어떻게 나중에 빠졌을 때 밑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몰빵을 하셨다라는 자체는 신풍제약 아니면 나는 매매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거예요. 그만큼 신풍제약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예, 어떤 대응도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신풍제약에 대해서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네, 전략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큰 그림에 있어서도 못 간다.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뭐 올라와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예, 못 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은 예,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부분 현금화가 가장 중요하다. 네, 예, 올라가도 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부분 물론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것에 그러니까 재료와 기업에 대해서 확실성 갖는 분들은 제 얘기랑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믿음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떻게 예 그냥 현금 안 하고 계속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기업과 재료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큰 수익이 나요. 반대로 큰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기업과 재료에 대해서 믿고선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비중이 가벼우면 조금 올라오면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마음이 편하다.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도 다 유리해요. 제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도 아마 버티긴 하실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도 아마 손절 또는 예, 현금화를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모르죠. 어떤 예, 심리 상태가 어떠신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저렇게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 현금화를 그러니까 손실이 커도 부분 현금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예, 여러 가지의 이유를 봤을 때 장점이 더 많다. 올라가도 그렇고 내려가도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판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또 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부분 현금화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자 그 현금을 두고서는 만약에 빠지면 자 보세요. 이게 참 사람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인데 현금화를 안 했을 때는 제발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현금화를 좀 하면 현금화 안 하면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현금화를 하면 올라가면 뭐 그냥 나머지 물량 빠지면 물타기. 그러니까 양쪽 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100% 올라간다라고만 확신을 갖고 있으면 빚을 져서라도 더 사야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그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떻게 할지는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도 결정은 하셔야 돼요. 뭐 저도 손절을 치면 매도를 하면 뭐 급등하는 종목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예, 그 결정에 있어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현금화에 대해서 나중에 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